부르면 이렇게 오는 애가 얘가 거의 유일해요. 어디? 저는 이렇게 괴롭혀요. 야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다른 녀석들보단 경계심이 제일 적다는 동글이. 와, 나와줘서 고마워. 발냄새 나는 아, 동글아, 제작진 발냄새가 마음에 드니? 발냄새 엄청 좋아해요. 이야, 내 생애 최고의 발냄새. 딱 내 짱이야. 내 발냄새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너. 요리 잘 나갔네. 동글아, 마음에 들었어? 발냄새 하나로 동글이의 경계심이 확 날아간 것 같은데요? 피해자 같지 않은 표정이다. 지금 너무 여유롭고. 네? 피해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어디 한번 일상을 살펴볼까요? 사이좋게 함께 있는 고양이들. 자, 반면 거실에 있는 고양이들과는 달리 부부와 함께 방 안에 있는 동글이.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인지 동글이가 방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동글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다른 녀석. 그런데 동글이를 지켜보던 셋째 동유리가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갑자기 동글이를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가 싶더니 그 앞을 지키고 앉아있는 동유리. 더욱 이상한 건 동글이의 동태를 살피면서 동시에 몸을 여기저기 비벼대는 행동을 해보였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더니 냅다 동글이를 향해 공격!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파 밑에 숨어 불안한 듯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동글이. 하지만 어느새 그 주변을 서성이며 위협하는 녀석들.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어이 동글, 숨지 말고 나와보지 그래. 어? 애써 반항도 해보지만 녀석들을 쫓아내기엔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이때 부부의 인기척에 놀란 녀석들. 야야, 도망가자. 언니 봐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주 꽁꽁 숨어 있네요. 동글아 괜찮니? 괜찮나 봐봐. 어디 봐봐. 어디 봐. 괜찮아? 괜찮아? 행여 동글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응,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응, 괜찮아? 제일 걱정이 게 혹시나 손톱이 아무래도 애들 날카로우니까 얼굴 바로 해가지고 눈 찌를까 봐. 그게 겁나서 항상 이제 눈부터 보는데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굉장히 심하게 당하면은 똥오줌을 막 이렇게 지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도망오느라고 바닥에 막 변이 이렇게 막 깔려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유리가 등치가 커지고 동그리 누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성묘가 된 후부터 동글이에게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동유리. 정도는 날로 심해져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동그리는 유리가 움직이면 꼼짝도 못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글이의 안타까운 모습은 자주 관찰됐는데요. 다른 고양이들이 보호자와 즐겁게 놀 때도 그저 구석에 숨어서 지켜만 볼 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동글이. 혹시라도 공격당할까 봐 두려운 걸까요? 조금만 보게
어쩌다 혼자 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치에서 동유리가 나타났다 하면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리는 동그리. 봉변이라도 당할세라 냅다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유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까이만 갔어. 늘 주시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는 노릇. 부부는 답답할 뿐입니다. 저기가 좀 자기한테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안전하다 여기는 유일한 장소.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숨죽여 보내는 녀석을 볼 때마다 미안해지는 부부입니다. 안쓰럽죠. 진짜. 이 친구는 브리더분이 이제 교배를 해서 좀 이렇게 애기들 낳아서 팔려고 했는데 저 교배를 너무 싫어해서 이제 좀 약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데려오게 됐고요. 비록 자기 새끼는 낳지 못했지만 동그리는 어린 동유리에게 아낌없는 모성애를 보여왔다네요. 일반적인 어미묘들이 애기 새끼 고양이들한테 하는 행동을 동그리가 유리한테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루밍 해주고 배변하고 나면은 배변한데 다 자기가 핥아주고 안아주고 동그리 꼬리 가지고 막 유리가 놀아요. 그러면은 화도 안 내고 가만히 노는 거 지켜봐주고 부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틀어지게 된 이유를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모습을 보면. 동그리와 동유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그날 오후 글은 4개가 쪼르르 있는 걸 보니 녀석들 간식을 준비 중이시군요. 동돌이가 울면은 다른 애들이 간식 주는 줄 알고 다 오거든요. 지금 쟤네들도 지금 가까이에 와서 저렇게 있는 게 간식 주는 줄 알고 해서 줄게요. 간식 준다니까 다들 모였네요. 네. 이 약은 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좀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유리는 또 이거 계속 같이 먹이고요. 유리는 그냥 공격 때문에 먹는 네. 거예요? 스트레스 완화제 좀 마음 좀 차분하게 먹으라고. 그러게요. 동유리가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먹을 때는 서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동그리도 잘 먹는 것 같죠? 그런데 잘 먹는가 싶더니 다른 녀석들보다 먼저 자리를 뜨는데요. 간식도 맘 편히 못 먹는 걸까요? 그런 녀석이 안쓰러워 보호자는 좀 더 간식을 챙겨주는데요. 근데 없어? 그런데 이때 너희 드디어 친해진 거니? 그럴 리가. 확 덤벼. 간다. 내가 무서워서 피한다 정말. 안쓰러운 동그리를 위해 보호자도 다방면으로 애를 써왔다고 합니다. 이게 애들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디퓨저라고 그래서 이거 또 사서 이거 여기저기 지금 4군데 집에 4군데 이거 꽂혀 있거든요. 플라워 에센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물에 타주거나 아니면 애들 여기 귀 뒤에다 발라주면 스트레스를 좀 진정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냄새로 친해지도록 동그리 털이 섞인 장난감 공도 만들어줬습니다. 어디 한번 동유리한테 공을 줘보는데요. 에이, 동그리 냄새 나잖아. 발이야. 아니 싫어. 아니 엄청 싫어. 온몸으로 거부하는 녀석.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다 너. 여러 방법을 썼는데 안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부는 출근 후 동그리 안전을 위해 분리문까지 설치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4개월째 각방 생활 중이라는 부부. 밤에 잘 때 그래도 한쪽에 저희가 몰려서 자면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또 분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그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걸 저희는 알고 그게 마음이 쓰여서 이제 저희하고의 삶이 좀 편했으면 하고 저희한테 데리고 왔는데 저희하고의 삶에서도 이 친구는 또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 곁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은 그냥 저희가 힘든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아이들이 안 힘들게 살라고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됐으면 했던 아이들을 저희가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니까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시작된 동그리를 향한 동유리의 무차별적인 공격. 그로 인해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고양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버린 동그리. 과연 이 살벌한 동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고양이를 부탁해 첫 임무를 위해 힘차게 걸음을 떼는 나흥식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만 줄게요. 고양이들은 이렇게 청각이 예민해서 네. 처음에 좀 낯선 사람 오면은 다 네. 안전한 공간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한 녀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숨었네요. 간단하게 듣기는 했는데 네. 몇 마리 있습니다. 지금 4마리요. 네 마리랑 같이 네. 이제 지금 2마리는 저기 있고 네. 2마리는 한 녀석은 요 안에 지금 있을 거예요. 동유리 까꿍. 우와. 있었나요? 네, 동그리 나갔죠. 제일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손님 오면 얘 인사하러 와. 동그리도 자신을 도와줄 뿐이라는 걸 아는 것 같죠? 어떻게 바로 저를 인사하러 가냐 진짜. 저를 딱 선택해주네요. 예. 간식 좋아하는 거 있나요? 네. 동유리와도 어디 한번 친해져 볼까요? 간식의 유혹 과연 넘어갈까요? 맛은 있는데. 있을게요. 저만 보고 있으라고. 원치 않을 땐 그대로 두는 게 상책. 요즘에 그런데 잠시 후 관심을 보이네요. 다른 애들 먹었으니까 자기도 분명히 먹고 싶고 인사하고 싶을 거예요. 아, 무관심이 효과가 있었네요. 어이구, 잘 먹는다. 힘들게 먹어. 넌 처음이잖아요. 네. 이 네. 지역에. 네.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한테 억지로 다가갈 필요 없어. 아, 그렇군요. 이때 잽싸게 달려드는 동돌이를 저지합니다. 앉아. 그렇지. 앉으면 줘야죠. 고양이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약속을 지키면 보여주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이럴 때는 저는 주고 싶지 않아요. 얘기해줘도 앉았잖아요. 그럼 바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앉아 이리와 교육이 다 되거든요. 그렇지. 앉으면 바로 주고. 네. 근데 앉아야지 애들이 진정이 돼요. 네. 동그리는 벌써 진정이 된 모양이네요. 여기 신청하시게 된 어떤 이유라도 동돌이하고 유리가 동그리 하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자꾸 생겨서. 우리가? 네. 얘가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동그리가 올해 7살이 되는 동그리가 나이예요. 네. 7살? 네. 7살이면 이제 중장년묘가 네. 됐네요. 네. 얘는 그러면 유리가 이제 유리. 4살이 5월이면 4살. 얘는 그러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아이? 네. 남아? 여아. 자, 문제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해답을 찾아볼까요? 동유리를 피해 식탁 밑으로 자주 도망가 있던 동그리, 유일한 안식처였죠. 열심히 그림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네요. 보이세요? 네? 뭐가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비비는 거. 되게 네. 긴장하게 보이시죠? 그렇죠. 고양이들이 어디부터 촉각이 쓰게 되냐면은 네. 청각부터 보통 반응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귀가 귀가. 그러니까 보시면 귀가 지금 눈을 보고 있진 않지만 네네네. 지금 귀는 아마 동유리한테 가 있네요. 예. 네. 그러고 보니 시선은 애써 피하고 있지만 귀는 바짝 동유리를 향해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비비는 행위, 러빙이라고 하는데요. 비빈다라는 거를 네. 이 행위는 일단은 여러 마킹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 얘는 이 공간이 자기 공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다 치근한데.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화장실에 가는 동그리한테도 잔뜩 심술을 부리는 모습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계속 비비는 거 봐. 네. 계속 마킹하고 있죠. 영역 욕심이 장난 아니네요. 일단은 이렇게 화장실이 붙어 있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이거 자체가. 동굴이 입장에서는 이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동유리는 내 거 쓴다고 좀 뭐라 하는 거야. 아, 내 화장실인데 어딜 넘봐 하면서 이렇게 공격했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고양이 살 공격성 때문에 지금 의뢰를 해주셨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양이 화장실은 고양이 삶에 있어서 되게 척도에 가까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라인이 더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인 공간. 왜냐면 지금 동그리가 여기다가 나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를 길목을 지키거나 그러면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을 정할 때는 퇴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담요 과정에서는 만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담요 과정에서 화장실을 배치할 땐 넓은 시야와 여러 방향의 통로가 확보된 개방적인 곳이 좋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궁지에 몰려 도망치던 동그리가 자주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는데요.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이 소리도 기억하세요. 이 소리. 이거는 얘도 반격을 할 거라는 신호거든요. 난 이제 반격을 할 거야. 얘도 이제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린 거예요. 동그리의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그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 너무 싫으면은 눈을 돌려야 돼. 아, 눈을 피해야 돼. 네. 하지만 절대 피하지 않고 있어요. 네. 동유리와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시선을 피하지 않았던 동그리. 왜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던 걸까요? 근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궁금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그리가 지금 절대 지지 않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이 무리에서는 네. 그 모계사예요. 그러니까 암컷을 여자아이를 중심으로 이 조직은 다 구성이 되고 그다음 수컷들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리더는 암컷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여야 돼요. 하지만 지금 동유리가 네. 리더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그리는 못 받아들여. 네. 저는 굽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굽히지 않고 있어요. 어. 싸우잖아요. 왜냐면 굽히는 애들은 네. 일단 얘가 이게 뭐 동글이다, 동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도 않아요. 바로 이렇게 T 라인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던가 눈을 마주치면 바로 이렇게 돌린다. 눈을 이렇게 돌린다. 근데 전혀. 그러니까 얘도 어쭈 이러면서 이따가 달려들어요. 눈을 피하지 않은 건 암컷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봅니다. 아니야. 사실 그동안 보호자들도 나름의 노력을 해왔는데요. 꼭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어디 있어 알았지? 아, 이건 둘 다 한쪽 스트레스예요. 네? 둘 모두한테요? 각방까지 써가며 애써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장소 배정이 잘못됐어요. 위치 선정이. 아이들에 대한 위치 선정. 왜 위치 선정이 잘못됐냐면 일단 여기가 제일 집에서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그 매력적인 공간은 누구 거죠, 지금? 유리 거여야 하는 거. 그렇죠. 동유리 거죠. 그러니까 잠을 동그리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예, 서로가 왜냐면은 제가 저렇게 잘 수도 있지만 쟤한테 허용된 공간은 지금은 이제 저렇게 닫혀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네. 나와 있지만 네. 쟤한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은 아마 저 식탁 정도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동그리. 동그리. 네. 보호자의 생각과는 달리 잠을 잘 때도 안전한 곳이라 여겼던 장소에서도 결국 동그리는 편치 않았고 불안과 공포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동그리는 지금 일단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긴장도 되고 계속 숨어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동유리한테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히 있어야 될 놀이 공간이 상당히 편안히 있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필요한 거는 이거를 격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고양이들끼리는 각각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그리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역 욕심이 강했던 동유리에게 치여 집안 어디에서도 편히 지낼 수 없었던 동그리.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동그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과연 동그리가 편히 지낼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우리 나항식 수의사, 내 눈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이 방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의 안방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창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저렇게 새들 날아가고 하는 거는 동굴이한테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벤티지 포인트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서 볼 수 있는 자리? 캣타워를 이쪽으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어떤 공간을 만들어줄 때는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밥그릇, 물그릇,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화장실.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스크래치판. 스크래치판도 잠자는 곳 옆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캣타워 옮기러 갈까요? 타워를 가져갈까요? 동유라, 너도 협조해 줄 거지? 항상 고양이한테 공간 구성은 되게 중요해요. 약간 간섭 안 받는 약간 구석지면서도 관리가 좀 편할 수 있게끔 이어지게끔 놀이터가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것도 약간 발판 이렇게 발판을 하울 수 있게 그렇죠. 물그릇 밥그릇 놓을 때도 항상 생각하실 건 화장실과 밥 먹는데 물 마시는 데는 떨어질 수 있어요. 최대한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고양이 방을 구성하는데도 규칙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방의 주인을 데려와 볼까요? 동그리 공간에 가볼까? 어차, 가보자. 오, 가보자. 짜잔! 어때? 이 동굴이 마음에 들어? 라고 이렇게 좀 저도 보고 있죠. 여기 캣타워를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호자님, 지금 뭐 하세요? 자꾸 좌절시키면 안 돼요. 약 올리면 안 되게 주세요. 아. 약 올리면 안 된다고. 약 올리면 안 돼요. 약 올리고 싶은데. 에이, 그러다 문제 고양이 됩니다. 올라가. 그렇지. 올라갔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야, 좋아하는 동글이 잘했어. 캣타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면 이 공간에 대한 애착도 커지겠죠? 그렇지. 동글이 녀석 아주 신났네요. 다리도 뻗고. 이제야 자기만의 공간을 갖게 된 동글인데요. 그리고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문 닫힘 방지판으로 일정 간격만 열어 고정시키고 방밖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좋아. 이게 얼마만일까요? 동글아, 이제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 그래도 무엇보다 걱정인 건 동유리와의 관계의 개선일 텐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이란 없다. 자, 시작해볼까요? 좋아하는 캔 간식인가요? 네.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걸 여기에다가 네네. 먹을 수 있게. 네네. 먼저 간식을 이용해 첫 단계를 밟아봅니다. 자, 여기서. 방 안에 갖다 놓은 간식을 동글이가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문을 닫을게요. 닫은 상태에서 다음은 동유리를 유도합니다. 저까지만 가? 동글이가 있는 방문 앞에서 간식을 먹게 하는데요. 한편 동글이는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네요. 동그라, 간식 먹자. 더 먹어. 동유리를 보자 얼어버린 듯한 동글이. 좀 전처럼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편하게 먹는지 좀 봐주세요. 편하게 먹을 것 같아요. 좀 열어볼게요. 접해볼까요? 봤죠? 먹다가 한번 보기는 하네요. 보는 게 맞아요. 네. 보는 거예요. 어. 보고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먹는 속도 비교해볼게요. 비슷하게 먹어요. 방 밖에 동유리가 있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잘 먹네요. 좋은 징조 맞죠? 왜냐면 지금 얘한테는 안정적인 거리가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먹을 때 문을 닫고 먹게요, 상대방. 네. 서로 냄새 나고 속이 다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했다, 며칠 했다 그러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한 5cm 정도. 네. 간식을 이용해 심리적 안전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방문을 사이에 두고 교육하다 나중에 함께 놀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문제 없겠죠? 오늘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한번 진행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딴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네네. 공간도 만들고 아이들 좋아하는 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잠자는 공간에 애들을 끌어들이려 했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분리를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더 네. 노력하시면은 네. 행복한 양 라이프, 행복한 집사 라이프가 네. 되실 네.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네. 네. 꾸준히 잘 구체적이고, 놀아주고 규칙적으로. 예, 네. 네. 규칙적인 거. 네, 중요하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동그리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셨어요? 네네. 네. 들어오세요. 동률아 안녕. 이제 우리 봐도 숨지 않네. 우리 동돌이도 잘 지냈어? 혹시 어디? 동그리는 동그리 저기 그때 방 동그리 수의사님께서. 네 여기에 있거든요. 동그리 여기서 놀고 있는. 동그리만의 공간을 오. 만들어줬는데요. 와, 그새 엄청 활달해졌네요. 엄청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에서 너무 잘 놀아가지고요. 식탁 밑에서 늘 주눅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화장실도 확실히 간 횟수가 는 거 보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와, 정말 다행이에요. 쉬어하는 것도 보여주고 배변 한 데다가 모래 덮는 게 습성인데 저쪽 화장실에서 모래 별로 못 덮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고서는 이제 자기 모래 덮고 자연스럽게 원래 하던 행동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동그리 엉덩이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동그리와 동유리의 관계 개선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요. 아, 그게 참 쉽지 않다네요. 아 급하게 될 일이 아니구나. 점진적으로 해간다는 것도 하면서도 불안했었거든요. 어쨌든 동그리가 자기 공간에서 편하게 있는 걸 보니까 그걸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더라도 편안해지는 시간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럼요, 그럼요. 그런 마음이라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동그리와 동유리의 절친 인증 기대할게요.